안녕하셨습니까? 저도 잘 있었습니다. 오늘은 천연계에 숨겨진 치료제 중에서 스피루리나라는 청녹색 알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시기로 하시겠습니다. 이 청녹색 알지는 여태까지 많이 구분해 오기를 해초 공부할 때에 이 청녹색 알지가 나왔고, 이 청녹색 알지는 지금까지 발견된 그 종류가 자그마치 2000여 종류가 더 됩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스피루리나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음식물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녹색 알지는 일종의 단세포 유기체입니다. 원핵 생물로서 박테리아는 핵이 있지만 이 청녹색 알지는 핵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급 영양 생물로서 영어로 말하면 autotrophic, 자급 영양 생물,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생산을 해내면서 번식해 가고 있는 그런 알지입니다. 물론 광합성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엽록소를 풍부하게 만들어내며, 이는 또한 사람에게 중요한 음식물로서 채택할 수 있는 원인도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에다가 대단히 많은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지금 우리가 음식물로 채택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적어도 한 500여 년 전서부터 이 멕시코의 원주민인 그 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학적으로는 멕시칸 레이크, 멕시칸 호수에 물이 흐르는 그 주변에서 바로 이 멕시코의 원주민들이 그 물을 그렇게 다 서로 연결되게 만들어서 번식을 시켜서 이것을 음식의 하나로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것의 그 성분 분석표를 보면은요 대단히 좋습니다. 단백질로 말하면은 70%가 질이 좋은 완전 아미노산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 아미노산이라고 하면은 우리 젖먹이 동물에게 필요한 아미노산으로서 어느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몇 가지의 그 아미노산은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어서는 보통 좋은 지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 지방산인, 그 중에서도 gamma 리노릭 애시드 하면은 그 모유에 있는 가장 질이 좋은, 특히 뇌신경을 활발하게 발육시키고 자라게 하는 그러한 그 지방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함수탄소, 카보하이드레트는 한 18%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램노스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천연 당분으로서 이거는 당뇨 환자도 잘 처리를 할 뿐만 아니라, 이 램노스라는 특이한 아주 그 희귀한, 아주 rare, 희귀한 이 당은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을 에너지화하는 데에 신진대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식품으로서 추천되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종류 그리고 광물질이 담뿍 있는데 비타민 중에서는 B1, B2, 그 다음에 나야시나마이드, 니코틴산이죠. 그 다음에 폴릭 애시드, 엽산이죠. 그리고 바이타민 E 이런 것들이 잠뿍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가공된 전분을 정제되고 가공된 그 전분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그 신진대사에 당의 신진대사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광물질이 결여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스피루리나에는 이런 것이 담뿍 아주 풍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광물질로 말하면 철분이 그 대표적으로 아주 좋은 질이 좋은 이온화되어 있는 readily absorbed 소화기에서 소화기에 장애 없이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철분이 많이 있는가 하면 중성 광물질로서 카퍼 그리고 징크 아연이죠. 이런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서 옆에다 제쳐놓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타민 B12가 담뿍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좋은 음식물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이 음식물로서 이 스피루리나는요.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을 예방도 해주지만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느냐 하면요. 빈혈된 사람에게는요. 물론 좋은 철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질이 좋은 완전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아미노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분은 아미노산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비타민과 또 보조적인 광물질, 중성 광물질 이런 것들이 있어야 조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루리나는 빨간 피토를 생산해내는데 거의 필요한 영양소가 완전히 다 있음을 알게 되어서 빈혈에 좋고 그럼에 따라서 임산부에게 아주 좋은 음식물로 추천이 되고 있고 또 여러분 경험하시지만 아이들이 한 2살까지는 빨리 자라죠. 그 다음에는 별로 그렇게 빨리 눈에 보이는 듯 그렇게 자라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남자아이는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여자아이도 그 한 5년에서 한 7, 8년 그동안에 얼마나 빨리 자라나는 성장기를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들이 음식도 보통 10살 미만에 먹던 음식에 배를 먹고 이렇게 하죠. 그때 가장 추천할 만한 아주 완벽하고 좋은 음식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주 strict kosher vegetarian, strict kosher vegetarian 하면은 채식가에서도 계란과 우유를 먹지 않는 채식가를 가지고 아주 순수한 채식가라고 할까요? 그러한 분들에게 보조식품으로 대단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많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에 있어서는요.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가 당이 높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이 또 낮아지는 그런 아주 경우가 참 힘든
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당뇨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증에도 대단히 좋은 식품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 만성 간염에는요, 간에서 많은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데 저장하는 일도 부담스럽고 또 어떤 그것을 분해 합성하는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간장염이 와 있으면은 이게 좀 힘듭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보조식품으로 들어갈 때 몸의 환자의 영양 상태가 아주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췌장염을 만성 혹은 급성으로 앓고 계신 분이 많은데 특히 만성으로 앓고 계신 분에게 아주 좋은 식품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면역을 증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뇨에서 빨간 피토를 빨리 많이 필요한 만큼 생산해주고 있으니까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기에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고 있겠죠. 뿐인가요?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발생해내는 일에 대단히 좋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그 에너지가 높아지고 활력이 있고 생동력이 있는 그런 것으로 쭉 장기 복용할 때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비타민 중에서도 엽산, 이 폴릭 애시드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에게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엽산은 아까 말씀드린 빈혈 치료에 철분 필요하지만 엽산이 꼭 있어야지만 빈혈이 빨리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옛날에 진시황 때로부터 무엇을 찾느라고 온통 세상을 구석구석 찾아 헤맸다고 합니까?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했죠. 불로초는 알고 보면은 동맥경화증을 나이가 먹으면 오는 것이 동맥경화증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 중에서도 동맥경화증이 제일로 심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맥경화증을 치료해주는 작용을 바로 이 스피루리나가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맥경화증 하면은 여기에 수반되어 따라 붙는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협심증 하면은 심장 자체를 영향을 하고 있는 관상동맥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말로는 협심증이라고 하죠. 이 심장 자체를 영향하는 이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내부에 오거나 그것이 수축을 해서 혈액과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면은 그 다음엔 심경색증이 옵니다. 심경색증 하면 심장 근육에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안 됐다 또 풀렸다 또 안 됐다 풀렸다 할 그때에 심장에서 굉장히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겁니다. 아직 심장 마비는 아닌 전구 증세로서 그와 같은 경우가 오고 가면은 반드시 의사한테 가서 확인하여 심장의 어느 혈관에 어디가 막혀서 심경색증이 오나 확인하셔야 되겠죠. 거기에 또 치료제로 장기 복용했을 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요. 이 심경색증, 이 경색증은 심장에 오면 심경색증이고 뇌세포에 오면은 뇌경색증이고 이 종단지에 오면은 다리에 오는 경색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뭐 밤에 자다가도 다리가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뒤틀리는 것 같이 그냥 하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산소 결핍증으로 오는 경련인데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다리에 오는 그 안자이나 그 심장에 오면은 협심증이고요. 다리에 오면은 거기에
순환이 안 되어서 온다고 하는데 자관 다리에 오는 안자이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그 심경색증은 심장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에도 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뜻하고 기억이 나가는 듯 하다가 뜻 하다가 돌아오는 이런 그 어지러움증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오면은 반드시 가셔서 종합진찰을 받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경색증, 다리에 쥐가 잘 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방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 동맥경화증을 치료하니까 그런 것도 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뇌 자체에, 신경 자체에 영양을 공급해서 신경의 신진대사가 원활하며 에이징 프로세스, 이 노쇠되어 가는 과정을 아주 천천히 오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게 다름 아닌 뇌의 음식이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영양적으로 참 좋은 것이 많은데 우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질병으로 고생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음식물 중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현미, 전곡 중에서 현미 자체는 현미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신진대사를 하고 다 알칼리 젤을 만들고 마칠 때까지 필요한 비타민과 광물질이 거기에 모두 있는데 비하여 우리가 정제함으로써 그를 다 깎아버렸기 때문에 짝을 잃은 순수한 전분만 들어가는 이 음식은 항상 불완전 연소를 하며 신진대사에서 찌꺼기를 많이 남기고 또 비타민 B1, 그 다음에 바이타민 E, 뭐 이런 여러 가지 광물질, 칼슘 이런 것들이 부족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균형이 다 깨어져 있는데 아까 들으셔서 알지만 이 스피루리나는 이러한 것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천연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 readily to be absorbed, 아주 곧 흡수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소화가 아주 용이하며 소화 과정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은 간에 저장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응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엽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엽산은요, 여기에 굉장히 엽산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엽산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뇌신경에 꼭 있어야 하는 음식 영양소고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하고, 빨간 피토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고, 면역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하고, 그 다음에 RNA나 DNA나 이런 핵물질을 형성하는데 코엔자임, 그러니까는 형성하는데 효소가 필요한데 이것도 보조적으로 엽산도 꼭 있어야지만 이런 유전 물질이 온전하게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과 anxiety, 그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그 anxiety를 없애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요, 그 특히 20대 전후로 바이폴라로 고생하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그저 증세만 조절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근본 치료를 해서 만들어 놔야 하는 것입니다. 신경세포에 이렇게 좋은 물질로서 이것이 부족하면은 이 부족증이 대단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바이타민 B12 육식을 하시는 분에게는 별로 그거에 결핍증이 없지만 그 다음에 또 이 바이타민 B12는요 결핍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몸에 항상 그것이 공급은 되어 있는데 위에서 흡수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부족증이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채식을 하는 분은 이것이 부족하다고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철저히 채식을 하시는 건강한 분에게는 요 잇몸 사이에 상주하고 있는 균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식도 좀 했다, 채식도 좀 했다, 갈팡질팡 하시는 분에게는 오히려 부족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루리나에 적지 아니한 바이타민 B12가 공급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블루 그린 알지, 청녹색 알지가 만들어내느냐? 아닙니다. 여기에 같이 상주하고 있는 그런 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 표면에 어렸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 몸 표면에 눈에, 그 다음에 입에, 코 안, 귀 안, 그 다음에 소화기 계통 여러 군데에 얼마나 많은 균이 우리와 더불어 서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체질을 형성할 수 있고 이들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 것도 있고 나쁜 결과를 주는 것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스피루리나에서 바이타민 B12가 많은 것도 이 청록색 알지가 비타민 B12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같이 상주하고 있는 좋은 균이 비타민 B12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스피루리나를 먹을 것 같으면은 간이 우리 사람의 간이 이 B12를 보존하고 있어서 필요한 때에 방출하면서 응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아주 중요한 음식물로서 분류되어 보조식품으로 보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단백질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가?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단백질은요 우리의 성장, 그 다음에 우리가 발육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성장하신 분은 우리의 모든 세포와 조직이 보수되는 데에 늘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 영양 물질이 충분히 필요한 것만큼은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채식을 하는 사람의 주먹국으로 영양 성분의 분류를 말씀드리면은 육식을 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백질을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나오는 전분 계통을 80%를 친다면은 지방을 10%, 그것도 질이 좋은 씨앗과 넛 종류에서 오는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도 한 10% 내지는 20%. 그럼 누구에게 20%까지 필요하느냐? 이런 수술을 한 후라든가 다친 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질병을 만성적으로 앓고 있어서 소모성 질환은 결핵도 소모성 질환이고요. 우리의 몸에 암도 소모성 질환이고요. 알러지도 그렇고요. 이 면역 기능이 튼튼하지 않아서 오는 여러 가지도 다 소모성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면역 기능의 모든 세포는 나라로 말하면은 군대와 같은 것인데 그들이 나가서 전사를 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려면은 질이 좋은 단백질과 지방과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늘 우리 몸에서 보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신노동을 하시는 분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겸한 노동은 중노동입니다. 그러면 중노동 중에서
직업에 따라서 중노동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같이 움직여가면 그거는 중노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소화 작동하는 것이 또 중노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과 더불어 씨름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중노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이 좋은 영양소를 늘 공급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질이 좋은 단백질이 보급되는 것은 아주 대단히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 스피루리나가 한 40%에서 한 70%의 완전 단백질이 있는 것으로서 참 우리 몸에 좋은 음식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말해도요. 지방이 치료하는 지방이 있고 우리 몸을 죽이는 지방이 있습니다. 한번 지방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준노동을 하시는 분은 질이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이 좋은 지방을 섭취하여 특히 당뇨 환자에게요. 당의 신진대사는 잘 안 되지만 지방세포에 지방이 들어가서 그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일은 아주 막히지 않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이 좋은 지방을 섭취함으로써 지방은 1g이 몇 칼로리를 냅니까? 9칼로리를 내죠. 그 다음에 그 보통은 1g이면은 한 4kg를 내나요? 그러니까는 적게 먹고도 에너지 방출이 많이 있는 이런 그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질이 좋은 필수 지방산 중에서도 gamma linolenic acid, 아기가 깐난쟁이가 1살까지 자랄 때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할 정도로 자라는 것을 어머니들은 다 경험하고 관찰하셨을 것입니다. 엄마 그 모유에 있는 그 지방이 바로 gamma linolenic acid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스피루리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지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처럼 꼭 한번 지방이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음을 어떻게 분류해서 좋은 지방을 우리가 섭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피루리나는요. 보통으로는 하루 3g 내지 4g만 보조식품으로 식사 때 같이 잡수시면 되고 특수한 경우에만 맥시멈 8g까지도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 장애가 오고 두통도 오고 그러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위해서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하면서 하루 보통 3g 정도를 꾸준히 보충하시면은 여러분의 건강에 대단히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물질이니 얼마나 참 축복되고 감추었다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음식 같기도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